내맡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맡기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노력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집착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좋은 기회가 와도 답장을 미루고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또 망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놓지 못하지? 이래서 현실이 안 바뀌는 걸까? 하지만 진짜 내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맡김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감시하는 일을 멈추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되 두려움으로 결과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내맡기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결과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을 오갑니다. 한쪽에는 통제가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왜 아직 안 바뀌었을까?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오늘은 신호가 있었나? 마음은 쉬지 않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반대쪽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또 실망할 바에는 기대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겠지. 겉으로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두 상태의 뿌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미래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내맡김은 그 두 가지와 다릅니다. 미래를 통제하지 않지만 현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결과를 놓으라고 하면 원하는 마음까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와 돈,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순간부터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밤에 누워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화면을 켭니다. 답장이 왔을까? 읽고도 답하지 않은 걸까?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상대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확인할 때마다 잠깐은 안심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뒤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답장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확신,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신. 하지만 바깥의 반응만으로 안심하려 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답장이 와도 말투와 문장 길이를 다시 해석하며 또 다른 불안을 찾습니다. 결과를 하나 얻어도 마음은 곧바로 다음 결과를 감시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확인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안심이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확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과보다 안심을 더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맡김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했다면 그 다음 시간을 모두 불안에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은 상대의 영역에 남겨두고 나는 내 하루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도 비슷합니다. 통장 잔액이 불안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숫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해야 할 연락을 미루고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공포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맡김은 돈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필요한 계획을 씁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같은 숫자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찾습니다. 좋은 제안이 왔을 때도 내맡김이 필요합니다.
바라던 일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오히려 답장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미룹니다. 하지만 그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때 내맡김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답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해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고 전에 겪었던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미래를 확인하려 합니다. 미리 알면 덜 아플 거야. 대비하면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과를 계속 감시하는 일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더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은 오래 반복되면 익숙한 생존 방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해지려 하면 오히려 불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놓는 순간 일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은 내맡김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 통제로 덮어두었던 두려움이 이제야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다시 결과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은 미래가 아니라 다시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바로 휴대폰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바로 기회를 밀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맡김은 결과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향해 가는 동안 내 삶 전체를 결과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오늘을 살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모든 현실이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혼자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공포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안이 왔을 때 두려움만 보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계속 감시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변화가 현실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기적보다 먼저 오늘의 작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숨을 천천히 한 번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결과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동안 많이 불안했구나. 그래도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한 뒤에는 결과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길게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장을 말한 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답장 하나를 보내도 좋습니다. 미뤘던 문서를 열어도 좋습니다. 필요한 전화를 한 통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마친 뒤에는 결과를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해진 시간만큼은 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맡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를 감시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현재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 할 일을 하고 결과는 내려놓겠습니다. 이 문장은 결과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다시 오늘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맡김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맡김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결과를 두려움으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내맡김입니다. 감사합니다.